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저 아크 이네이블드 쿠버네티스 두 번째 세션 진행을 맡은 제니스 앤 컴퍼니 CSA 팀 김경열입니다. 이번 세션에선 다른 환경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애저 아크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관련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애저 아크를 쓴다는 건 다른 환경의 리소스를 애저로 가져오고 그 애저를 통해서 일원화된 관리, 더 나아가서 애저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리소스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기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리소스 중에 보안이 필요한 정보들은 보통 시크릿이라는 리소스로 관리하는데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런 보안 정보들을 관리하고 싶을 땐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비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면 각각의 클라우드에 맞는 서비스를 따로 사용하셔야 해서 그 부분이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크로 연결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애저의 리소스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애저 키볼트를 사용해서 AKS, EKS 모두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애저에서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야물 관리를 위한 리파지터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미지 관리를 위한 이미지 레지스트리, 비밀 관리를 위한 서비스도 필요하고 모니터링 방안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덥스를 하실 거면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관련 구성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다 단일 쿠버네티스가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리소스 중에서 각각의 클라우드 환경에 지원되는 리소스로 구성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저에서는 이미지 관리를 화면에 보이시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하는데 AWS 같은 경우는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사용합니다. 비밀 관리 서비스도 애저에서는 애저 키볼트를 사용하고 AWS는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해서 관리합니다. 애저와 AWS의 기도수 구성에도 분명 차이가 있을 거고 모니터링도 각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진 방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로 넘어가면 부수적으로 신경 써줘야 되는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운영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애저 아크를 사용하시면 애저 리소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아크를 이용해서 AKS, EKS를 연결하고 애저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비밀 관리를 위한 애저 키볼트, 모니터링을 위한 인사이트, 그리고 애저에서 구성한 기덥스를 AKS, EKS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일원화된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소개드렸던 애저의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AKS 그리고 AWS의 EKS에 배포된 리소스를 애저 아크로 확인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데 EKS도 아크로 연결하면 AKS와 동일한 수준으로 리소스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애저 포털에서도 EKS 리소스를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AKS, EKS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서 PPT에는 EKS를 아크로 확인하는 거 위주로 정리하였고요. AKS야 물론 애저 네이티브 서비스니까 당연히 모든 기능이 애저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일이고 관건은 애저에서 다른 환경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른 환경의 쿠버네티스를 아크로 연결했을 때 애저에서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PPT에서는 EKS를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AKS는 조금 이따가 실제 애저 포탈에 들어가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왼쪽 상단에 쿠버네티스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애저 포탈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아크로 연결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된 리소스를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워크로드, 서비스와 인그레스, 그리고 퍼시스턴트 볼륨과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을 비롯한 스토리지, 컨피그 맵과 시크릿을 비롯한 컨피그레이션으로 구분해서 리소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하단 이미지처럼 각각의 항목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배포된 리소스 목록을 보실 수 있고 특정 리소스를 선택하시면 오른쪽 끝에 있는 것처럼 배포된 리소스의 야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해 보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조회되는 네임스페이스 현황에 맞게 포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저 포털에서 아크로 연결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리소스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 박스 애드를 클릭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위에처럼 야물을 직접 입력해서 리소스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애저에서 제공하는 기본 틀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왼쪽이 야물을 직접 입력해서 리소스를 만드는 부분이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애저에서 제공하는 기본 틀인데, 디플로이먼트 이름, 레플리카스, CPU랑 메모리에 대한 리퀘스트 리밋 설정, 그리고 해당 디플로이먼트를 외부로 노출하기 위한 서비스 관련 설정 값을 각 항목에 맞게 넣어주시면 이걸 야물로 변환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야물에 설정한 내용대로 이렇게 리소스가 만들어졌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이렇게 조회해보면 정상적으로 배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여기 보시면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AWS에서 추가적으로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졌고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주소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주소를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디플로이먼트로 배포된 웹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는 웹이나 진행하면서 또 기롭스 보여드릴 때도 필요해서 간단히 만든 건데, 옷 종류나 색깔을 선택하면 그거대로 정렬해서 보여주는 간단한 웹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냥 정보를 제공드리는 목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 주소를 보시면 EKS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주소가 도메인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애저 같은 경우는 로드 밸런스 타입 서비스 주소가 IP로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적용돼서 외부에서 브라우저로 접속이 가능하게 되는 시간은 애저가 AWS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적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애저 포털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저에 AKS가 배포되어 있고 아크로 연결한 모습입니다. 이 스테이터스를 보시면 커넥티드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EKS도 마찬가지로 커넥티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리소스 쪽에 가서 각 항목을 눌러주시면 이제 리소스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네, 애저 포털에서 EKS의 리소스를 확인하기 위해선 서비스 어카운트를 만들고 그 토큰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생성해 놓은 토큰 값을 넣어서 지금 이렇게 리소스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애저 포털에서 EKS에 지금 리소스를 하나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물을 직접 입력해서 배포하실 수도 있고, 애저에서 제공하는 기본 틀을 이용해서 리소스를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물을 직접 입력해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아까 화면에서 보이신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거고요. 서비스 타입은 로드 밸런서.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애저에서도 확인이 되는지 배포를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생성이 되었고요. 서비스에서 네임스페이스는 디폴트로. 네. 디플로이먼트가 생성되었고, 그 디플로이먼트를 외부로 노출하기 위한 웹 서비스가 이렇게 같이 배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WS 로드 밸런서에 도메인 주소가 나오고, 해당 도메인 주소로 들어가면 저희가 EKS에 배포한 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EKS 같은 경우는 로드 밸런서가 적용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애저를 통해서 EKS에 지금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했고요. 서비스가 배포된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지 웹 서비스의 DNS 주소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확인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애저 아크로 연결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기롭스를 활용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세션에서 기롭스의 개념적인 부분은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기롭스를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롭스는 기 리파지토리를 이용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운영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에 배포되는 쿠버네티스 리소스, 그 리소스들의 야물 파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리파지토리를 지정해줘야 됩니다. 또 이미지를 통해서 배포되니까 이미지를 저장하는 레지스트리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저희는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이미지 레지스트리로 사용했고요. 보통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마다 제공하는 레지스트리가 있어서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면 이런 이미지도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당연히 편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AKS, EKS에 적용할 이미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파지터리는 아무래도 GitHub를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하실 것 같아서 GitHub를 사용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미지는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관리하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될 리소스 관련 코드는 GitHub에 저장해서 깃옵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AKS, EKS에 깃옵스로 배포할 거고요. 아래처럼 다른 버전의 이미지로 야물을 변경했을 때 그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깃옵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브옵스의 실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존 데브옵스의 CI/CD 파이프라인에서 Git 리파지터리를 이용한 CD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파지터리를 지정하고 그 리파지터리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어떤 상태이길 바란다.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원하는 상태가 선언된 야물 파일을 리파지토리에 올려놓으면 깃옵스 도구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체크해서 선언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맞춰줍니다. 깃옵스의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싱크하는 대상 리파지터리를 지정하고 몇 분에 한 번씩 체크할지 그런 주기 등을 깃옵스 컨피그레이션으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클러스터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컨트롤러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깃옵스에 익숙하지 않다면 설치를 비롯한 초기 구성이나 싱크를 위한 컨피그레이션이 쉽지만은 않고 또 많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애저에서는 깃옵스 도구 중에 플럭스라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익스텐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프리셋된 형태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컨피그레이션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익스텐션은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애저의 리소스 AKS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다른 환경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애저 아크랑 연결하면 애저에서는 애저의 쿠버네티스 리소스로 인식해서 여기에 익스텐션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하면서 이런 깃옵스를 구성하시려면 먼저 클러스터마다 접속해서 컨트롤러를 다 설치하셔야 되고요. 구성 관련 리소스도 배포하셔야 되는데 복잡한 구성일 때는 헬름 차트나 야물로 해야 돼서 또 따로 다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크에서 깃옵스를 사용하시면 애저 포털에서 AKS든 EKS든 온프레미스든 다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플럭스는 필요한 기능을 가볍게 제공하는 경량화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ROCD는 추가적인 세부 설정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 차이가 있고 두 도구 중 어떤 걸 사용하셔도 깃옵스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깃옵스의 전체적인 동작 플로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각 다른 환경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애저 아크로 연결할 건데요. 여기서는 애저의 AKS와 AWS의 EKS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연결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애저 리소스로 인식돼서 깃옵스 익스텐션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깃옵스 컨피규레이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구성에는 어떤 리파지터리를 대상으로 할지, 몇 분에 한 번씩 싱크할지, 또 의존성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설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플러스 컨트롤러랑 깃옵스에 필요한 리소스들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되고 각각의 컨트롤러들은 목적에 맞게 동작을 시작합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려는 야물 파일을 대상 깃 리파지토리에 푸시해주면 이 깃 리파지토리를 감시하고 있는 플러스 컨트롤러가 이걸 체크하고 깃 리파지터리의 야물 내용대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합니다. 이후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 사항이 반영된 야물을 다시 올려주면 이런 변경 사항을 또 체크하고 클러스터에 반영시키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변경 사항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반영될 땐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롤링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되고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깃옵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깃옵스 컨피그레이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플럭스 버전 2를 이용해서 구성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각 단계에서 설정한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컨피규레이션 네임, 그리고 컨피규레이션이 적용될 네임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컨피규레이션 단계를 마치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컨피규레이션 정보가 담긴 커스텀 리소스가 만들어질 때 그 커스텀 리소스가 생성되는 네임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스코프는 클러스로 되어 있는데 클러스터나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단위를 묶어서 스코프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스 부분 대상 리파지터리에 관한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git 리파지터리를 사용했고 리파지터리 URL에 그 git 주소를 넣어주었습니다. 프라이빗 리파지터리를 사용하실 때 인증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넣어주시고 싱크 인터벌이랑 타임아웃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이미지는 리파지터리 경로를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리파지터리에 여러 경로가 있어서 클러스터에 배포될 때 의존성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네임스페이스나 컨피그 맵, 이런 기타 구성 관련 리소스는 세팅스라는 경로를 만들어서 관리했고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관련된 야물은 웹이라는 경로에서 따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성 리소스가 배포된 이후에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될 수 있도록 이 디펜던시를 세팅스 경로가 완료된 이후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 구성에 필요한 리소스는 변경될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배포되고 나면 그렇게 자주 변경 소요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서 자주 변경해줘야 되는 애플리케이션 부분이랑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게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스를 구성해 놓으면 AKS, EKS 클러스터에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되고 리파지토리에 있는 야물만 이제 관리해 주면서 각각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전에 보신 기도스 컨피규레이션이 끝나면 클러스터에 익스텐션이 설치되고 애저 포털에서 익스텐션 설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미지는 플러스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설치된 플러스 관련 컨트롤러들인데 컨트롤러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플러스 컨피그 에이전트는 앞에서 보여드린 컨피그레이션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 플러스 컨피그 커스텀 리소스로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플러스 컨피그 컨트롤러는 클러스터에 배포된 플러스 컨피그로부터 설치해야 하는 커스텀 리소스를 확인하고 그걸 클러스터에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헬름 컨트롤러는 헬름 차트를 리파지토리로부터 읽어와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고 커스터마이즈 컨트롤러는 커스터마이제이션 파일이랑 야물 파일을 읽어와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합니다. 노티피케이션 컨트롤러는 플러스 컨트롤러에서 받은 알림을 사용자 지정 웹후 엔드포인트로 전달하고 소스 컨트롤러는 소스 리파지토리를 체크하고 클러스터와 싱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컨트롤러의 상태도 이렇게 레디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스 컨피그레이션을 완료하면 구성한 대로 리파지토리를 체크해서 야물 파일을 읽어오고 내용대로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AKS, EKS 둘 다 동일한 기도스 설정으로 배포를 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AWS, EKS에서 진행한 걸 가져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야물에 웹이라고 제가 네임스페이스를 명명했는데 네임스페이스 웹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고 레플리카스나 이미지 지정한 대로 2개 그리고 버전 1의 이미지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타입도 로드 밸런서로 만들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드 밸런서 타입 서비스의 주소로 도메인이 하나 주어졌고요. 해당 도메인으로 들어가니까 문제없이 페이지가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야물을 변경하고 그 변경 사항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변경을 했는데 레플리카스를 2개에서 4개로 변경했고 이미지 버전을 버전 1에서 버전 2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에서 조회를 해보면 레플리카스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버전도 바뀌어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물 변경하고 클러스터에 적용한 건 이거는 이제 AKS에서 진행한 걸 가져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됐고 서비스 타입을 로드 밸런스로 했고 주어진 주소로 이제 접속해서 바뀐 이미지 버전으로 웹페이지가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저의 비밀 관리 서비스인 애저 키볼트를 연계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알아볼 건데요. 애저 키볼트로 서로 다른 환경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시크릿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저 키볼트는 키라든지 시크릿, 인증서 같이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액세스를 통제할 수 있는 애저 리소스입니다. 보통 쿠버네티스에서 패스워드나 암호화 키 같이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땐 시크릿으로 배포해서 관리하시는데요.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크릿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64 방식을 사용해서 정보를 인코딩하는데 이게 비교적 간단한 암호화 방식이고 시크릿 야물이 유출되면 인코딩된 문자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애저 키볼트를 사용하시면 베이스 64보다 더 강력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중앙 집중식으로 암호화된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상만 키볼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액세스 대상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도 각자 이런 비밀 관리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애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저 키볼트가 있고 AWS 같은 경우는 시크릿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아니지만 하시코프의 볼트도 잘 알려져 있는 서비스인데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경우에 각각의 환경마다 서로 다른 비밀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일원화된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이럴 때 다른 환경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아크로 가져오면 애저 키볼트로 일원화된 비밀 관리를 하실 수 있어서 더 편리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워드프레스를 배포할 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를 야물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오른쪽처럼 애저 키볼트에 있는 시크릿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야물에서 패스워드를 확인할 수 없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애저 키볼트를 미리 생성해서 패스워드로 사용할 시크릿 데이터를 넣어놨고요.
다음으로 할 건 Azure 키보이트 익스텐션을 설치해서 Azure 아크로 연결된 클러스터에 시크릿 스토어 프로바이더 그리고 시크릿 스토어 CSI 드라이버를 배포해 줍니다. 시크릿 스토어 프로바이더는 Azure 키보이트 프로바이더를 말하는데 Azure 키보이트 액세스에서 저장된 비밀 컨텐츠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크릿 스토어 CSI 드라이버는 Azure를 비롯해서 각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외부 시크릿 스토리지를 파드의 볼륨으로 탑재하고 컨테이너에 마운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해 보셨다면 CSI를 다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CSI는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외부 스토리지를 컨테이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보통 외부 스토리지를 PV로 볼륨 잡을 때 많이 사용하고 애저 키보이트도 이 CSI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볼륨으로 탑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보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액세스 관리는 서비스 프린시플로 통제하는데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용으로 서비스 프린시플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키보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해당 서비스 프린시플을 통해서만 키보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저 키보이트 시크릿을 참조하는 파드 배포 요청이 들어오면 액세스 설정을 해둔 서비스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시크릿 스토어 프로바이더가 애저 키보이트에 액세스합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클러스터에 미리 시크릿 프로바이더 클래스라는 걸 배포해 놓습니다. 시크릿 프로바이더 클래스에는 시크릿 스토리지, 여기서는 애저 키보이트가 될 건데요. 이런 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를 클래스에 지정하고 액세스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정의해 놓습니다. 그럼 시크릿 스토어 프로바이더가 시크릿 프로바이더 클래스에 정의된 내용을 보고 그 지정된 시크릿 스토리지 액세스에서 암호화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크릿 프로바이더가 애저 키보이트에서 WP 패스워드 시크릿을 가져오고 시크릿 스토어 CS 드라이버는 키보이트에서 가져온 시크릿을 볼륨으로 탑재합니다. 애저 키보이트에서 가져온 값은 클러스터의 시크릿으로 배포되고 그 시크릿을 참조해서 최종적으로 파드를 배포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시크릿을 가져와서 DB가 연동됐기 때문에 문제없이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저에서 다양한 환경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고객마다 사용하시는 편차가 너무 커서 요구하시는 모니터링 수준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레벨부터 컴포넌트, 그리고 쿠버네티스 오브젝트까지 하위로 좁혀 들어가는 계층별 접근 방식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여기 컴포넌트 부분은 아시다시피 애저, AWS, GCP 모두 쿠버네티스를 매니지드로 제공하고 있어서 컨트롤 플레인 영역은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일반 사용자는 접근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한 경우랑 비교해 보면 이런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셨을 때 여기 컨트롤 플레인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확인하고 트러블 슈팅하는 게 목적인데 매니지드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 영역은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셀프 힐링 메커니즘으로 트러블 슈팅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컨트롤 플레인 영역도 모니터링이 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이 영역을 원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크를 이용한 모니터링에서도 클러스터 레벨과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그리고 그 외 모니터링 가능한 영역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할 때 이제 무엇을 봐야 할지 그 대상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걸 정하려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게 크리티컬한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특성상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영역이라서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노드가 다운되거나 레디 상태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노드의 리소스가 부족해서 파드가 배포되지 않거나 에비키드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컨테이너가 그 밖의 문제로 크러쉬가 발생해서 반복적으로 재시작할 수도 있고 마운트 시킨 퍼시스턴트 볼륨 용량 문제도 이슈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것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을 정해보면 먼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전체적인 상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노드의 리소스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드의 리소스 사용량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들이 정상인지 리소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PV 현황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리소스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큐브 이벤트라는 리소스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 큐브 이벤트랑 컨테이너 로그는 트러블 슈팅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모니터링 대상을 애저에서 컨테이너 인사이트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아크로 연결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상태 그리고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애저 모니터의 기능인데 매트릭이랑 로그를 수집하고 특정 임계치나 로그에 대한 경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의 워크북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대시보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활성화시키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OMS 에이전트가 배포되는데요. 이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매트릭은 애저 모니터 매트릭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고 로그는 로그 어널리틱스 워크스페이스로 전송합니다. 모니터링 플로우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크로 연결하는 부분은 앞에서 보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크로 연결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애저 모니터링을 온보딩 시키면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제공되는 매트릭을 확인할 수 있고 수집된 로그는 로그 쿼리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위에 있는 이미지는 현재 애저에서 모니터링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서머리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크로 연결한 AKS 그리고 EKS가 모니터링 중이고 옆에 쿠버네티스 버전도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노드가 몇 개인지 그리고 사용자가 배포한 파드랑 시스템에 이제 필요한 파드 그런 시스템 파드 개수나 상태 등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정 클러스터를 선택하시면 아래 이미지처럼 그 해당 클러스터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매트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저에서 모니터링 할 때 EKS도 AKS만큼 확인이 될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EKS에서도 같은 에이전트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AKS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와 연결된 EKS를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전체적인 클러스터에 대한 CPU 사용량,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노드 카운트,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액티브 파드 카운트, 그리고 파드 상태별로 이렇게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 박스 항목들을 선택하시면 이제 각 항목에 맞는 매트릭을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확인한 매트릭 이미지가 너무 정적이어서 실제 운영 중인 클러스터에서 그 동일한 화면을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네, 노드 CPU 사용량, 그 노드 메모리 사용률, 그 노드 카운트, 액티브 파드 카운트로 구분되어 있고 100분위도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드랍다운으로 항목을 선택하시면은 토탈 캐파시티 그리고 할당 가능한 캐파시티로 구분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메모리 RSS, 워킹 셋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항목에서 노드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노드별로 매트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필터를 통해서 원하는 항목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누르면 이 노드에 배포되어 있는 파드가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고 또 해당 파드를 선택하시면 그 파드 안에 배포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포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 항목에서 드랍다운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CPU 그리고 메모리 이렇게 메모리도 워킹셋이랑 RSS로 구분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설명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메모리 RSS는 레지던트 셋 사이즈로 실제 사용하는 피지컬 메모리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워킹셋은 방금 설명드린 메모리 RSS에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가 더해진 수치인데 여기서 가상 메모리는 메모리가 부족할 때 사용되는 예약된 하드디스크 공간으로 일종의 수환 메모리랑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총 메모리 사용량이 메모리 워킹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메모리를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메모리는 CPU랑 다르게 압축 불가능한 리소스라서 메모리 사용량이 설정한 리밋을 넘어가면 OOM, 그러니까 아웃 오브 메모리가 트리거가 되고 파드를 강제로 종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메모리 RSS랑 메모리 워킹셋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될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매트릭 모두 확인하셔야 됩니다. 버추얼 메모리는 실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메모리 블록 중에서 지금 당장 쓰이지 않는 게 있으면 이걸 디스크에 저장해서 사용 가능한 메모리 영역을 늘리는데 만약 올라와 있는 모든 메모리 블록이 지금 다 필요하다면 버추얼 메모리는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메모리 RSS만으로 아웃 오브 메모리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노드의 디스크 캐파시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동일하고요. 타임 레인지를 지정하고 노드랑 디바이스를 선택하시면 해당 항목에 맞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디테일 탭을 누르시면 항목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센트, 그다음에 리시드, 에러 아웃, 에러 인을 볼 수 있고 아래 차트를 보시면 전체적인 트렌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 노드 수준에서 리소스 사용량을 살펴봤고 이제는 오브젝트 수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디플로이먼트랑 HPA, 호리젠탈 파드 오토 스케일링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에 배포되어 있는 디플로이먼트를 확인하시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트렌드에서 전에 다운된 적이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리소스 현황이나 상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워크로드 항목에서는 앞에서 본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파드, 스테이트 풀셋, 데모색 등 이런 다른 오브젝트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드를 들어오셔서 노드를 선택하시면 그 노드에 배포되어 있는 파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드를 또 선택하시면 이 파드에 포함되어 있는 컨테이너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각각의 이제 노드의 CPU 사용량, 파드의 CPU 사용량, 그리고 컨테이너의 CPU 사용량, 그다음에 뭐 메모리 사용량도 여기서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선택하시면 여기 이제 관련 정보랑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로그는 뒤에서도 살펴볼 건데요. 이쪽에 뷰인 로그 어널리티스를 눌러서 아래처럼 프리셋으로 이미 작성된 쿼리로 로그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직접 쿼리하셔서 원하는 로그만 추출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PB 현황입니다. 이거는 EKS에 EBS, AWS의 스토리지를 퍼시스턴트 볼륨으로 붙인 거네요. PB를 사용하시면 여기 유세지 부분에 실제 얼만큼 사용 중인지 퍼센트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것도 용량 관리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그리고 컨테이너 로그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벤트나 컨테이너 로그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쿠버네티스 이벤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벤트도 쿠버네티스의 리소스 타입 중 하나인데 보통 쿠버네티스 리소스의 스테이트 변화라든지 발생한 에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주로 확인해야 할 이벤트로 크러쉬 루프 백오프, 이미지 풀 백오프, 에비키드, 페이드 마운트, 페이드 어태치 볼륨, 페이드 스케줄링, 그다음 노드 낫 레디 등이 있습니다. 크래쉬 루프 백 오프는 파드가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재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지 풀백 오프는 이미지 레지스트리로부터 이미지를 제대로 풀링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에비키드는 메모리나 디스크 등 리소스 용량이 부족해서 기존 파드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확인하실 수 있고 페이드 마운트, 페이드 어태치 볼륨은 PV 마운트 관련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페이드 스케줄링은 파드 스케줄링이 실패한 경우고 노드 not ready는 노드가 레디 상태가 아니어서 파드가 배포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이슈 상황을 알기 위해서 큐브 이벤트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 큐브 이벤트가 클러스터에는 1시간만 저장돼서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큐브 이벤트로 대략적인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구체적인 원인이나 현상을 파악하려면 컨테이너 로그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는 로그 어널리티스 워크스페이스에서 쿼리로 큐브 이벤트를 확인한 건데요. 큐브 이벤트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컨테이너 로그를 확인한 부분이고 컨테이너 로그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에러나 스탠다드 아웃 로그가 수집되고 이걸 이제 원하는 수준으로 쿼리해서 출력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큐브 이벤트를 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큐브 이벤트가 이제 로그가 찍혔을 때 그 로그에 찍힌 것을 얼럿을 보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얼럿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이미지 풀백 오프를 들어서 진행할 건데요. 왼쪽 이미지처럼 쿼리를 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미지 풀백 오프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이 해당 로그로 이미지 풀백 오프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이미지 풀백 오프가 발생하면 얼럿을 보낼 수 있도록 오른쪽과 같이 얼럿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메일이랑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참조할 수 없는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끌어오도록 파드를 배포했고 클러스터에서 디스크라이브로 이미지 풀백 오프를 확인했습니다. 애저 로그에서도 이렇게 이미지 풀백 오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쿼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큐브 이벤트가 수집되는 테이블을 지정하고 발생 시간 조건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으려는 이미지 풀백 오프, 메시지 일치 조건을 지정하고 로그에서 출력될 항목을 프로젝트로 묶어서 지정해 줬습니다. 로그 결과를 보시면 발생 시간이 나오고 어떤 노드에서 발생했는지 타입은 큐브 이벤트이고 이벤트가 워닝이랑 노멀로 나눠지는데 이번 이미지 풀백 오프는 워닝에 해당하는 큐브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서
웹이라는 파드에서 이미지 풀백 오프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앞에서 생성한 얼럿 규칙대로 큐브 이벤트 워닝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메일로 받은 거고요. 뷰 더 얼럿인 애저 모니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이미지처럼 애저 포털로 이동해서 발생한 얼럿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중요 컴포넌트로 큐블렛이 있습니다. 보통 파드의 동작 문제나 노드의 not ready 문제 등이 큐블렛과 관련이 있는데요. 큐블렛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컨테이너 형태가 아니라 각 노드에서 프로세스 형태로 동작하고 저널D에 작성돼서 큐블렛 로그를 확인하려면 해당 노드에 직접 접속해서 저널 컨트롤 명령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컨테이너 인사이트에서 큐블렛 로그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오퍼레이션 단위로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었고 해당 오퍼레이션이 성공했는지 에러가 발생했는지 이 정도 수준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본 모니터 항목들을 이제 대시보드로 간단하게 구성한 건데요. 환 화면에서 AKS와 EKS를 동시에 모니터링 가능하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원하시는 데이터를 더 포함시키고 운영 환경에 맞게 커스텀하시면 더 다양한 구성으로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스 관련해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EKS에 미리 기도수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놨습니다. 초기 기도수 설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초기 구성에서 배포가 되는 부분은 데모로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초기 구성은 해놨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해볼 거는 기 리파지터리에 있는 야물을 변경했을 때 그게 저희가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현재 배포되어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돼서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서 설정은 웹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서비스 타입은 로드 밸런서로 배포해놨기 때문에 현재 해당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기독수로 배포한 웹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걸 저희가 다른 버전의 이미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플리카 수도 2개인데요. 포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네트워크 끊기면서 이제 컨피그가 다 풀린 것 같네요. 현재 파드가 2개로 레플리카스가 2개로 배포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야물에서 4개로 변경하고 이미지 버전도 변경해서 커밋을 하면 저희가 싱크 인터벌을 1분으로 지정해 놔서 1분 내외로 아마 적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배포가 완료되면 그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컨트롤러가 싱크를 할 거고 그게 지금 여기서 확인이 될 겁니다. 네, 지금 11시 18분, 19분경에 지금 이제 업데이트 된 게 확인이 됐고요. 이제 이게 소스 라스트 업데이트까지 현재 시간으로 반영이 되면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에 변경된 야물이 적용돼서 저희가 실제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업데이트가 다 된 걸로 보이고요. 이제 기존의 버전 1의 이미지가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색상이 바뀐 다른 버전의 이미지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웹페이지도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서 저희가 레플리카스를 4개로 늘려놨는데 그것도 잘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플리카스도 4개로 이렇게 저희가 적용한 대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스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실제 방금도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문제로 컨피그가 풀리면서 실제 클러스에 접속을 하지 못했는데 애저 포털만 통해서도 이제 야물을 관리해주고 포털에서 리소스가 어떻게 배포되는지 확인하면서 충분히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니터링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모니터링 부분에서 대부분의 확인하실 수 있는 항목은 PPT에서 설명드려서 이번에는
저희가 특정 큐브 이벤트에 대해서 얼럿을 보내는 거, 그리고 얼럿이 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EKS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분 내에 트리거된 얼럿은 없고요. 저희가 얼럿 룰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얼럿 룰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미지 풀백 오프가 발생을 하면은 그 로그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로그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 로그가 출현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럿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얼럿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조할 수 없는 이미지 레지스트리를 참조하는 파드를 하나 생성을 하고,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얼럿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럿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조할 수 없는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미지고요. 이걸 배포를 하면 하드 리스트에서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없다고 에러가 뜰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최종 메시지에 이미지 풀백 오프 메시지가 이제 출현을 하면 저희 로그상에서도 그 로그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로그가 저희 로그 어나리티스에서 확인이 되면 해당 로그가 출현했다는 얼럿을 저희에게 보내줄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요. 이것까지 확인하고 마지막 Q&A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럿 테스트로 만든 테스트 파드가 이미지 풀백 오프가 발생했다는 로그가 지금 확인됐고요. 이제 이 얼럿 부분에서 해당 로그가 출현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얼럿이 보내지면 저에게 이제 메일이 올 겁니다. 네, 이 얼럿에서도 해당 규칙이 이제 파일드 됐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저희가 만들었던 얼럿 테스트 파드에서 이미지 풀백 오프가 발생했다, 이제 그 로그가 출연이 됐고 그 출연에 대해서 얼럿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방금 해당 얼럿이 이제 메일로 왔고요. 이제 메일로 오면은 어떤 얼럿인지, 대상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쿼리로 인한 로그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더 자세하게 이 사항을 보고 싶으시면 View the Alert in Azure 모니터를 눌러서 해당 얼럿이 트리거된 포털로 들어가시면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한 데모를 다 보여드리진 못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준비한 내용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